여러분, K-팝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? 화려한 퍼포먼스? 중독성 있는 멜로디? 네, 다 맞죠? 근데 있잖아요. K-팝이 이제 우리가 알던 K-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. 특히 BTS 이후로 K-팝에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, 그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, 이게 그냥 멋있으라고 쓴 말이 아니에요. 이미 일어나버린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뭐랄까 하나의 선언 같은 거죠. K-팝을 단순히 음악의 한 종류, 즉 장르로만 보는 건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. BTS가 아리랑을 불렀을 때 K-팝이 장르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문명 코드가 되었다는 건데요. 아니, 문명 코드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오늘 슬라이드를 쭉 따라오시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지금 K-팝이 뭔지 제대로 알려면 예전엔 어땠는지부터 봐야겠죠? 바로 이 장르라는 개념부터요. 오랫동안 K-팝은 그냥 하나의 장르였어요. 그쵸? 장르라는 게 뭐예요?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 고르듯이 내 취향에 맞으면 듣고 또 유행 지나면 다른 걸로 싹 갈아타는 그런 거요. 아주 쉽게 사고 또 쉽게 버릴 수 있는 일종의 소비 단위였던 셈이죠. 그런데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BTS죠. BTS가 세계를 사로잡은 비결은요, 접근 방식부터가 아예 달랐어요. 그냥 우리 한국 문화 멋지죠? 이렇게 정보를 막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. 그 대신에 전 세계 누구나 국적 상관없이 다 통하는 언어, 바로 감정으로 말을 건 거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,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좌절감, 근데 또 그걸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겨내면서 느끼는 끈끈한 연대감, 그리고 마침내 회복하는 그 과정까지. 이게 어느 나라에만 있는 감정인가요? 아니죠. 그냥 우리 모두 바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. BTS는 이걸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보여줬고, 그래서 전 세계 팬들한테 낯선 K-팝이 아니라 완전 내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BTS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라 일관된 태도로 다가갔다는 거예요.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 태도요. 그게 K-팝이란 이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, 즉 신뢰를 만들어낸 겁니다. 이 놀라운 변화,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한 과정이 있었던 거죠. 먼저 솔직한 감정을 보여주고 그 태도를 몇 년이고 꾸준히 지켜나가요. 그러면서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면 마침내 문화는 더 이상 그냥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코드로 진화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도대체 문명 코드라는 게 뭘까요? 문명 코드는요, 그러니까 노래 한 곡, 앨범 한 장이 아니에요. 이건 거대한 시스템입니다. 어떤 사회가 감정을 다루고 함께한 기억들을 쌓아가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 방식 자체를 말하는 거죠. 뭐랄까, 문화의 운영체제, O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.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은 차원의 이야기죠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? 장르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소비의 단위지만 코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의 시스템이고요. 장르는 유행을 따라가다 금방 사라지지만 코드는 스스로의 시간을 만들면서 역사가 돼요.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장르는 팬을 만들지만 문명 코드는 시민을 만듭니다. 이 새로운 코드는 작동하는 방식부터가 완전히 달라요. 가사를 하나도 몰라도 그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이 바로 전달되고요. 한국 문화에 대해 전혀 몰라도 그 경험에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더 이상 듣는 사람이 구경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이걸 보고 듣는 사람들, 즉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해석인 거죠. 자,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. 바로 팬덤의 진화예요. 팬이 어떻게 시민이 되는지,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. 이 문장 정말 곱씹어 볼수록 대단하지 않나요? 장르는 팬을 만들지만 문명 코드는 시민을 만든다. 팬덤의 역할이 얼마나 뿌리부터 달라졌는지를 한 방에 보여주는 말이죠. 생각해보면 간단해요. 팬은 그냥 좋아하고 응원하죠. 하지만 시민은요? 참여하고 목소리를 냅니다. 오늘날 K-팝 팬덤은 단순히 콘서트장에서 응원봉만 흔드는 그룹이 아니에요. BTS가 던진 메시지,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
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에 함께 행동하는 거대한 문화 공동체가 된 거죠. 그냥 음악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. 자,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아리랑 이야기가 여기서 딱 맞아떨어집니다. BTS가 부른 아리랑은요, 박물관에 고이 모셔둔 옛날 노래를 꺼내서 이거 보세요 하고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. 그게 아니라 아리랑이라는 노래 안에 수백 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 한과 희망, 연대의 감정 코드를 다시 깨워서 지금 바로 여기서 쓸 수 있는 살아있는 언어로 되살려낸 거예요. 전통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사랑하는 힘이 되는 순간이었죠. 자,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모든 놀라운 변화를 보고 나니 우리는 K-팝의 성공을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? 우리가 K-팝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항상 보는 숫자들 있죠? 앨범 몇십만 장 팔렸네, 빌보드 몇 위 했네, 어느 스타디움에서 공연했네. 물론 대단한 성과죠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런 숫자들만으로 이 거대한 문화 현상의 진짜 의미를 다 담을 수 있을까요?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얼마나 팔았는데? 라는 낡은 질문 말고요. 그래서 세상에 어떤 태도를 남겼는데? 라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요. 이 마지막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장르는 유행을 만들지만 문명 코드는 시간을 만든다. 유행은 반짝하고 사라지지만 문명 코드가 차곡차곡 쌓아올린 그 시간은 역사이자 유산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영원히 남는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이렇게 강력한 문명 코드로 거듭난 K-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떤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?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까요? 그 답은 이제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흐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